도량형이 정치와 경제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가가 바뀌면 가장 먼저 손대는 것 중 하나가 단위입니다. 단위는 숫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질서를 정렬하는 방식이거든요. 마을 단위에서는 서로 얼굴을 압니다. 조금 모자라도 조금 넘쳐도 넘어갈 수 있지요. 하지만 도시가 되고 국가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얼마인가? 이 질문이 곧 정치가 됩니다. 얼마인가는 장터에서만 묻는 말이 아니지요. 세금을 거둘 때, 토지를 나눌 때, 공사를 할 때도 같은 질문이 튀어나옵니다. 단위가 제각각이면 환산이 늘고 계산은 느려지고 해석은 갈라집니다. 그러면 책임이 흐려지고 지방은 자기 편한 규칙을 끼워 넣을 틈이 생기지요. 그래서 새 정권은 단위 통일을 밀어붙이곤 했습니다. 그 틈을 줄여 부정부패를 막고 중앙이 전국을 같은 잣대로 파악해야 하니까요. 다만 단위는 오래된 관습이라 고치려 들면 반발이 먼저 나옵니다. 그럼에도 기준이 서야 관리도 계획도 성립합니다. 이 점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진시황입니다. 그는 6나라를 무력으로 통일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났다고 통일이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각 나라의 화폐는 모양이 달랐고 도량형도 달랐으며 수레의 바퀴폭도 서로 달랐습니다. 같은 근이라도 무게가 다르고 같은 척이라도 길이가 달랐지요. 이 상태에서 세금을 걷는 때부터 혼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는 화폐를 통일했습니다. 각지 화폐를 폐기하고 정부가 주조한 화폐만 쓰게 했지요. 가격 비교가 쉬워지자 상거래가 빨라졌고 시장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도량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표준 측정기구를 만들어 전국에 보급하고 제대로 쓰는지 관리했습니다. 거래는 단순해졌고 세금은 정확해졌습니다. 중앙은 생산과 유통을 같은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통제력도 더 정교해졌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진시황은 수레의 바퀴 사이폭, 즉 괴간까지 통일했습니다. 통일되기 이전에는 적국의 침공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레의 폭을 이웃나라의 것과 다르게 제작했습니다. 당시 도로에는 바퀴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고 그 홈은 레일처럼 수레를 잡아줘서 흔들림 없이 더 빠르게 달릴 수 있었지요. 적국의 수레가 넘어오면 바퀴가 홈에 맞지 않아 흔들리고 속도가 떨어집니다. 단위가 아니라 규격으로 국경을 지킨 셈이에요. 하지만 통일이 이루어진 뒤에는 이 장치가 곧바로 불편이 됩니다. 나라 안에서 수레폭이 제각각이면 길이 끊깁니다. 길이 끊기면 물자가 끊기고 물자가 끊기면 행정도 느려지지요. 그래서 그는 전국의 괴간을 통일하고 수도를 중심으로 규격에 맞춘 도로망을 정비했습니다. 그 결과 물자는 더 멀리, 더 빠르게 움직였고 중앙의 명령도 더 빨리 전달되었습니다. 도로는 교통시설인 동시에 권력이 이동하는 통로였습니다. 서양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정말 그랬을까요? 로마 제국은 로마를 중심으로 도로망을 깔아 국경 방어와 지방 통치를 묶었습니다. 그 길 위로 군대가 움직였고 같은 길 위로 물자와 정보도 흘렀지요. 오늘날에도 표준은 경제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규격이 맞으면 부품이 오가고 규격이 어긋나면 비용이 생깁니다. 국가가 단위를 통일했던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거래와 행정과 통치가 같은 언어로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지요. 이렇게 보면 도량형의 통일은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제도만은 아닙니다. 국가가 같은 값을 잃고 같은 계산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일이지요. 칼로 나라를 묶었다면 자와 저울로 그 묶음을 굳힌 셈입니다.